스스로 삶을 마감했지만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목숨을 잃은 것이라 불리는 마광수 교수는 6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2년 10월 40을 막 넘긴 문학교수는 강의 도중 긴급 체포됐습니다. 소설 즐거운 사라를 쓴 게 문제였습니다. 3년 뒤 대법원은 이 소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그때 이미 짙게 드리웠습니다. 2003년 9월 흰머리 성성한 50대에 접어들어서야 강단에 복귀했지만 끝내 삶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그를 몰아세운 소설 즐거운 사라는 능동적인 여성이었을 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 교수는 남자의 이중적 이성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성의 능동적 성을 그린 것이 남자들의 분노를 산 게 아닌가 해요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괘씸죄라는 초법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천재 소리 듣던 문인 마광수는 소설 한 번 썼다가 인생이 파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붙잡고 목 놓아 울던 한 유명인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김수미였죠. 이날 김수미는 자신의 가방에 한 물건을 가지고 빈소를 찾아와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광수는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인재로 수석으로 입학해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지난 1989년 장편소설 권태로 소설가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후 즐거운 사라, 귀족, 불안, 발랄한 나라 등의 소설과 가자, 장미여관으로 야디 얄라숑 시집 등을 집필했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2016년 정년 퇴임했습니다. 마 교수는 윤동주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20대의 교수가 되어 파격적인 강의로 1000명 이상의 학생을 몰고 다녔습니다. 이후 에세이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천재 교수는 1992년 발표한 소설 즐거운 사라로 옥고를 치르고 외설 작가로 낙인이 찍힌 뒤부터 극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 교수를 형사처벌한 사태에 당시 어떤 이는 야구장에서 반칙한 선수를 경찰이 갑자기 들어와서 잡아간 격이라 했고, 한 인물은 20세기 대한민국의 문화적 후진성과 야만성을 대표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문인들은 공권력의 개입은 반대하지만이라는 전제하에 마광수의 소설은 쓰레기라고 평했습니다. 마광수 때문에 에이즈가 늘어난다는 근거 없는 망언을 던지는 이도 있었죠. 과거 한 매체 인터뷰에서 마광수 교수는 문학도 인정받지 못했고 학계나 문단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한 많은 인생입니다. 하루 종일 몽환히 지냅니다. 난 실패한 인생입니다. 몹시 우울하고 외롭습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 남들은 시대를 앞서왔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거대한 소명의식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는 한국 사회의 이중성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겉으론 근엄한 척하면서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 우리 사회의 행태에 한번 시비를 걸어본 것입니다. 성에 대한 알레르기 현상을 깨부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 교수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기자는 그와 통화했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저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다.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할 상태가 아니라고 했다.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거나 정당성을 주장할 뜻도 없다고 했다. 목소리 또한 땅이 꺼질 듯 힘이 없고 발음조차 분명치 않았다. 한마디로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듯했다. 귀찮은 전화임이 분명한데도 마 교수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다. 그 천진성과 섬약함이 오히려 상대편을 안절부절 못하게 했다. 그렇게 그는 지난 2017년 9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쓸쓸한 빈소에 찾아온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 김수미였는데요. 김수미는 오전 11시쯤 마 교수의 빈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왔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빈소에 온 김수미는 커터 나이프를 갖고 그를 이상하게 썼다고 감옥에 보내고 교수들이 왕따 시켜서 억울하게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나도 따라갈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김수미는 병원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도 마광수가 내 친구인데 너무 슬프다. 나도 따라가 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수미를 진정시켰고 김수미는 빈소 한쪽에 엎드려 있다 2시간 만에 빈소를 떠났습니다. 다만 이후 경찰 측은 김수미의 가방에서 커터 나이프가 발견되었지만 현장에서 김수미가 이를 꺼낸 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수미 측은 고인과 오랜 친구 사이로 막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 뒤늦게 고인의 소식을 접하고 혼자 빈소를 찾았다가 소동이 생겼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보도된 뒤 마광수 교수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영국 연출가이자 극단예술집단 참 강철웅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수미 씨에게 기분이 나빴다라며 마광수 교수와 김수미는 친분 없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광수 교수님과 김수미 씨는 친분이 없는 사이입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그렇게 빈소에서 떠나겠다고 소동을 벌일 정도라면 평소에 연락이라도 하고 마 교수님 어려운데 20만 원이라도 용돈 챙겨주시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김수미 씨는 생전 연락도 없고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김수미 씨가 교수님과 정말 친분이 있었다면 교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작품을 한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김수미와 마광수 교수는 어떤 사이였기에 김수미가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렸던 것일까요? 사실 김수미의 기이한 행동은 이전부터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큰 충격을 받은 김수미는 시어머니 영혼에 빙의 되었다며 소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기도 했죠. 처음에는 권총으로 하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 야외 촬영 녹화 때 양촌리의 파출소가 생각났지만 당시 드라마 내용상 아파서 누워있는 내가 자연스럽게 파출소로 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목을 달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혜자 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나중에 내가 먼저 가면 내 무덤가에 나팔꽃이나 뿌려달라고. 눈치 빠른 혜자 언니가 나더러 5년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 집 팔아서 시골에다 집을 짓고 고아랑 치매 노인들을 같이 보살피자고 하더라고요. 제작 발표회에서 있었던 조영남과의 소동도 유명하죠. KBS 예능 프로그램 나를 돌아봐 제작 발표회 당시 조영남은 6주 방송하고 다른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이 안 나오면 하차하겠다는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김수미는 파일럿 당시 조영남과 이경규가 나왔을 때 시청률이 제일 저조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수미의 발언에 조영남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면전에서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불쾌함을 드러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경규 및 제작진과 함께 말리다 조영남이 자리를 벗어나자 김수미는 어머 저거 봐 어떻게 진짜 노망났나 봐 라며 끝끝내 분노의 도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조영남은 현장에서 퇴장했으며 그대로 제작 발표회는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후 이 장면은 몰래 카메라로 진행하려다 그 사실을 깜빡한 김수미가 함께 화를 낸 사건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후 이어진 이용기에 대한 구박이나 박명수가 기자들에게 기자님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여기 온 게 기자지 시청자냐. 기사를 잘 써달라고 해야지 무슨 시청을 많이 해달라고 해. 기자한테 기사를 잘 써달라고 해야지. 오휴 X신이라고 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비난을 샀습니다.
결국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소동을 일으킨 김수미였는데요.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소라는 일단락되었지만 부디 고인이 그곳에서는 마음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